저희가 오늘은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하면은 뭐 파워링크, 쇼핑 검색 이런 거 많이 이제 저희가 주제로도 다뤘고 뭐 세팅법부터 노하우, 인사이트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사실 중요한 건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발굴하냐 요거를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인 키워드보다도 경쟁업체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전환이 일어날 만한 키워드들을 실제 마케터들은 어떻게 발굴하는지 요 실제 사례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네이버 빅데이터를 이용한다 뭐 이런 뻔한 얘기는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아 이렇게도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서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네이버 검색 광고 경쟁사들이 놓친 전환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 발굴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색 광고가 키워드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키워드가 중요한데 대부분 광고주분들은 메인 키워드, 그 메인 키워드 그냥 앞뒤로 이제 좀 사용될 만한 키워드를 그쵸. 붙이는 정도로 많이 키워드를 찾아보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주제도 갖고 온 것처럼 경쟁사들도 다 하고 있고, 경쟁사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은 결국에는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이겠죠. 그래서 예산이 많거나 아니면 정말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메인 키워드에서 전환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꼭 메인이 아니더라도 경쟁사들이 놓치고 있는 그런 전환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일단은 저희가 검색 광고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플랫폼이 당연히 네이버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저희가 전환이 많이 일어날 만한 키워드를 어떻게 발굴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가 연관 키워드. 맞습니다. 그죠? 연관 키워드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키워드를 앞쪽에 자동문 같이 제가 검색을 했었으면 이러한 연관 검색어들이 우선 나오고 있는데, 연관 검색어들 자동문, 반자동문, 반자동문 가격 이런 연관 검색어들을 좀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연관 키워드는 여기 이쪽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나 사실 경쟁사들의 이런 설명 문구나 제목의 소재 설명 문구나 제목에 있는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것들이나 경쟁사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 각자 기업들만의 장점을 어떻게 보면 이 소재에 녹이다 보니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똑같이 적어서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사실 우리만 광고를 잘하면 되지 라기보다는 경쟁사들도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부족할 수 있는 보완점을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창 하단으로 나오는 게 저희가 자동 완성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동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반자동문, 자동문 가격, 현관 자동문, 자동문 센서 등등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데, 자동 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관심사를 반영한 자동 완성이에요. 그래서 자동문 검색한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이 평소의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동문 가격 이런 자동 완성된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다 등록을 해놔야 자동문이라고 크게 검색하려고 했던 사람도 자동문 가격 요거 클릭해야지, 요거 알아봐야지 라고 하고 바로 클릭해서 넘어갔을 때 저희 광고가 보여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관 검색어. 요즘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문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연관 검색어, 자동문 가격, 뭐 현관 자동문, 뭐 상가 자동문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이 키워드들도 검색 광고를 진행할 때 대부분 메인 키워드가 자동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동 완성 키워드들, 연관 검색어들 이건 항상 필수로 등록해 주셔야 되고, 연관 검색어도 마찬가지예요. 자동문을 검색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많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동문이라고 하는 큰 개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관 검색어에 있는 키워드들을 추가적으로 클릭을 할 확률이 높겠죠. 요거 추가로 등록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요거는 진짜 마케터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광고주분들 중에도 요 자동 완성어, 뭐 연관 검색어 활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경쟁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재에서 키워드를 뽑는다? 이것까지는 사실 많이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실무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문, 시공 예약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경쟁업체가 특히 상단에 노출하고 있는 업체들의 소재에서 저희가 키워드를 추가로 뽑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검색 광고 했을 때 사실 네이버 외에도 구글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맞습니다. 구글도 네이버처럼 동일한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구글에서 자동문 검색했을 때 뭐 자동문 가격, 자동문 도면, 자동문 종류 등등 이런 식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을 저희가 다 등록을 하면 이걸 검색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보통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해서 다른 키워드들도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동문 했을 때 뭐 자동문 마크, 자동문 수리 자동문도 보통은 저희가 실제로 처음 진행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기처럼 수리를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자동문에 대한 니즈가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자동문을 판매하거나 시공하는 업체다라고 하면 이런 키워드 놓칠 수 있는 키워드고 심지어는 종류도 나오죠. 슬라이딩 자동문, 유리 자동문.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를 뽑을 수 있고요. 동일하게 네이버처럼 관련 검색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비슷하긴 해요. 유리자동문, 자동문 원리, 자동문용으로 이 자동 완성되는 거랑 연관 검색어랑 비슷한 성향을 보이긴 하지만 지금 예시로 가져온 것만 보더라도 네이버랑 구글이랑 자동 완성어랑 연관 검색어에서 보여주는 키워드가 일부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이 두 개의 플랫폼에서 검색한 걸 모두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광고주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검색 광고 할 때 어떤 업체는 도대체 어떤 키워드들로 광고를 하나요? 거기는 네이버 검색 광고비를 어느 정도 쓰나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가 신이 아니잖아요. 다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업체 광고하는 거 보면 저기는 어떤 키워드 쓰겠다, 얼마 정도 쓰겠다 이걸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빅키워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경쟁사 URL이나 아니면 블로그 URL 같은 거를 삽입하면은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당연히 이 프로그램도 근데 무조건 맹신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안 된다고 보지만 대충 이러한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 왜냐면 여기 빅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예상 노출량 그리고 사용 단가 그리고 맞아요. 이제 키워드 견적 비용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키워드마다 사실 시간대마다 이제 입찰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너무 맹신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경쟁사가 이러한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쟁 업체들이 사용하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이유는 딱 참고하기 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저희가 계속 예시를 자동문 키워드를 가져와서 예시를 들다 보니까 자동문이라고 검색했을 때 우리 브랜드보다 상단에 노출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사용하는 키워드들 저희가 다 추출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공통된 키워드들 혹은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키워드들이 나올 건데 검색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 특정 키워드들을 계속해서 비용을 들여서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건 결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공통된 효율이 좋은 키워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보통 이 빅키워드 솔루션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 AMPM 글로벌의 네이버 검색 광고, 구글 검색 광고를 맡겨주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경쟁 업체들, 원하시는 업체들의 키워드를 어떤 걸 사용하고 여기에 대한 예상 비용은 얼마고 이런 데이터를 다 뽑아서 공유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까지는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에이 그 정도는 그쵸. 나도 아는데 무슨 그게 실무하면서 진짜 전환이 나는 키워드를 발굴하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집중해 주시면 돼요. 검색 광고다 보니까 대부분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이버, 구글에서 키워드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이거 외에도 뭐 빅키워드 뭐 등등등 뭐 키워드 도구에서 키워드 검색량 어쨌든 검색 플랫폼에서 그걸 많이 찾으시는데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맞습니다.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카테고리, 키워드에 대한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생기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생기지 않아요. 즉 저희가 콘텐츠라는 걸 많이 보는 뭐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TV 방송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콘텐츠가 뜨고 이런 뭐 이미지, 영상들이 뜬다고 하면 없던 관심도 생기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검색 플랫폼에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검색 광고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인스타그램이다 맞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저희가 해시태그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 맛집 해시태그 건수가 222만 5만이고요.
인천 맛집 투어 2.2만, 뭐 인천 맛집 탐방, 블로그 뭐 게시글이 인스타 게시글이 한 1000건 이상. 뭐 이거는 사실 특정 브랜드명이니까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인천 맛집 추천 약 19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은요. 식당, 맛집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인천 맛집, 뭐 카테고리 따라서 인천 파스타 맛집, 인천 고깃집 이런 것들 위주로 등록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투어, 그렇죠. 탐방. 인천 맛집 투어, 인천 맛집 탐방 이런 키워드. 이거 사실 식당 광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키워드 사용하시는 분들 없어요. 근데 보시면 인천 맛집 당연히 해시태그 많죠.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도 당연히 그만큼 경쟁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천 맛집 검색했을 때 1위, 2위 노출되는 게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 맛집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 인천 맛집 추천. 여기까지도 아마 보통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이 인천 맛집 투어. 이거 지금 라이브 보거나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식당 광고 해본 적 있는데 이런 키워드 사용해봤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걸요? 맞아요. 이걸 처음 하셨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 없다 보니까 예시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저희가 실제로 고객을 모객할 수 있는 전환이 날 수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 맛집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인스타그램에서의 화면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저희가 어떤 것들을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냐? 이제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인천에서 먹어야 하는 탑4 사실 찐맛집, 사실 전 이런 찐맛집이라는 그렇죠. 키워드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도 찐맛집, 여기서도 찐맛집 그렇죠.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맛집이라는 표현은 쓸 수 있어도 찐맛집 이러한 세부적인 키워드까지는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이러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찐맛집이라는 키워드도 음식점을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보는 것도 좋겠고, 저는 좀 유익 있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이런 블루 리본, 그렇죠. 이런 맞아요. 블루 리본이란 키워드였어요. 요즘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맛있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점을 기준에서는 이런 블루 리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도 음식점을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블루 리본을 받으셔야 맞아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안 받았는데 그냥 저 키워드를 많이 보니까 우리도 등록하겠다는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되어 있는 업체들에게 추천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찐 대세 그렇죠. 이러한 음식점에 관련돼서만 이 정도 키워드가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일부분만 보여드렸었지 지금 더 내리면은 다양한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꼭 음식점에만 기준이 되어야 한다도 솔직히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 해시태그를 올리고 슬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게시물 안에서도 다양한 업종 안에서도 이러한 키워드를 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 검색 광고를 하는데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참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는 사실 꼭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소비자들은 이런 인스타에서 콘텐츠를 보거나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거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인천 내가 다음 주에 놀러 가는데 인천 가서 뭘 먹을까? 맛집 찾아볼까? 이렇게 이제 사고가 이어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많이 노출되는 소재를 보고 저희가 검색 광고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보시면 보통은 여러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 거고 여러분도 지금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우리가 취급하는 대표 메인 키워드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놓치거나 생각도 못한 키워드들에 대한 그런 소재에 녹여져 있는 거 아니면 이 해시태그 개수 굉장히 많은 중간 정도 이상의 이 검색도를 갖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맛집이라고 해도 뭐 현지인 맛집, 뭐 찐맛집, 보장 맛집 등등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런 키워드들이 다 검색 광고에서 주로 쓰이는 키워드가 아니라 보통 이런 SNS나 콘텐츠 플랫폼에서 많이 쓰이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 외에 유튜브에서도 키워드를 추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해요.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보다도 조금은 더 유튜브에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은 조금 더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넘겨지는 플랫폼인데 이제 유튜브는 아무래도 영상에 집중된 플랫폼이니까 인스타그램보다는 훨씬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해도 휘발성이 좀 더 적다. 그거를 참고해서 키워드를 발굴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동일하게 인천 맛집, 인스타그램이랑 비교해드리려고 동일한 키워드를 가져왔어요. 검색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 잘 안 보실 수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어떤 키워드들 좀 굉장히 많죠. 인천 맛집 검색했을 때 연관돼서 많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벌써부터 베스트 10이라든가 이런 추천은 솔직히 아까 중복돼서 좀 제외를 해보면 이런 유튜버, 베스트, 탐방 이런 사실 영상 컨텐츠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이 있어서 이런 유튜브에서만 이런 키워드를 찾는 거 아닐까?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이런 유명한 곳을 오히려 더 가고 싶어하고 인증된 곳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용들을 좀 키워드에 추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튜브는 영상에 좀 초점이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든지 누적된다는 장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휘발성이 강한 인스타그램과 다르게 이러한 영상들 컨텐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어요. 사실상 그만큼 저희가 볼 수 있는 키워드의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안 찾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점점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맛집 순위 그리고 동파육 맛집 이렇게 나오고 가야 할 맛집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맛집 순위라든가 가야 할 맛집이라든가 사실 자기의 맛집에서 여기서 음식의 종류만 더해도 키워드가 늘어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먹었던 음식 중에 유튜버가 나왔던 음식이 있으면 그러한 유튜브 키워드를 사용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예시로 가져온 화면도 보시면 뭐 인천 맛집 순위 아니면은 뭐 인천 1등 치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키워드 검색하실 때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저희가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예시로 드리다 보니까 아직 뭐 특히 커머스 쪽이나 이런 쪽은 공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검색 플랫폼이 아닌 곳에서 콘텐츠를 위주로 하는 플랫폼에서 키워드를 추출해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 광고를 하면 경쟁 업체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들은 찾고 있는 키워드를 저희가 독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대부분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지금 보여드린 예시처럼 키워드를 발굴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 구글에 등록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쟁 업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1, 2위에 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키워드를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시들로 제가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가 실제로 어떻게 제가 바로 찾았던 내용들을 파워링크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인천 맛집만 검색해도 파워링크 수가 한 막 다 50개가 넘어가고 70건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히려 인천 로컬 맛집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땐 지금 10군데밖에 사용 중이시지 않고 맞아요. 인천 맛집 순위 이건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아까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서도 계속 나왔던 키워드인데도 불구하고 새 가게밖에 사용 중이지 않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경쟁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메인 키워드에서는 약간 멀어질 수 있지만 입찰가는 낮아지게 돼서 광고비도 좀 많이 아낄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로컬 맛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접하게 된다면 방문율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경쟁 업체들이 사용하는 소재에서 키워드를 뽑는 거. 이거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도 뽑을 수 있어요. 보시면 어떤 업체는 주차가 편리해야 진짜 찐맛집이래요. 그럼 보통 인천 주차장 넓은 식당, 인천 대형 주차장 식당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가족 모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차량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여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꼭 무슨 맛집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소비자가 원하는 그 니즈가 담긴 전환 키워드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딱 저희가 여기서 예시로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로 언급해드렸던 경쟁사들의 소재에서도 저희가 키워드를 뽑는다. 맞습니다. 경쟁업체에서는 결국 이런 키워드, 이런 소재들을 내세우는 거는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소재로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키워드를 검색하면 돼요. 맞습니다. 사실 여기도 막 청결, 맞아요. 친절 이런 내용들도 있고 사실 많이들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다음 내용으로 좀 보면은 사실 이것도 많이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네이버 검색 광고 안에 있는 키워드 도구라는
이런 키워드 도구인데 여기서 똑같이 인천 맛집을 검색해보면 연관 키워드 조회 결과 1000건 이렇게 나오고 특히나 여기는 조금 더 네이버 측에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월간 검색어 수도 이만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키워드를 넣었을 때 물론 여기 지금은 제가 일부만 보여드린 것처럼 인천 맛집, 강화도 카페 그리고 일부적인 기업 이름과 청라 맛집 이런 게 있었지만 이걸 내려보면 내려볼수록 다양한 키워드를 좀 더 알 수 있고요. 특히나 이걸 통해서 키워드를 여기 추가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예상 검색어 조회하기와 입찰가 비용을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접해봐서 메인 키워드하고 광고비가 조금 적으신 광고주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메인 키워드는 나는 빠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도 키워드 견적을 낼 수도 있고요. 꼭 이런 빅키워드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러한 검색어 수를 보고도 저희가 어느 정도 키워드에 들어가는지 좋은 것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네이버 지금 광고 시스템 안에서의 키워드 도구를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파워링크 하면은 좀 대부분 인식이 있으세요. 특히 커머스나 이제 DB, 고객의 DB를 받는 좀 즉시성이 있는 업종이 아니고서는 파워링크는 효율이 없다라고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파워링크는 효율이 없는 게 아니고요. 파워링크를 메인 키워드로만 운영하면 효율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네이버 검색 광고, 구글 검색 광고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성과를 좌우하는 건 메인 키워드가 아니라 많은 경쟁사들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는 전환 키워드를 발굴해서 그 키워드 위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당연히 등록할 수 있는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들밖에 없겠죠. 그러면 맞습니다. 당연히 효율이 안 나오는 매체예요. 그래서 파워링크는 효율이 없다가 아니라 메인 키워드로만 운영하는 파워링크는 효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시를 들다 보니까 업종을 아까 키워드 자동문 아니면 인천 맛집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특히 맛집, 식당, 예를 들면 미용실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있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도 파워링크에 대한 효율을 굉장히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근데 맞아요. 사실 그것도 오프라인 매장은 더더욱 소비자들의 니즈가 명확하거든요. 아까도 보시면 누군가는 식당을 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맛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비주얼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주차장 넓어야 되고 매장이 좀 홀도 넓고 너무 따닥따닥 있지 않아야 되고 혹은 누군가는 조용한 분위기를 원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누군가는 시끌벅적하고 이렇게 좀 와글와글하는 분위기를 원할 수 있고 이게 커머스나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 매장이나 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취향이 다 달라요. 일반적인 인천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러프한 키워드다 보니까 인천 맛집 중에 저는 예를 들어서 조용한 식당을 가고 싶은데 인천 맛집으로 광고하고 있는 1위 업체를 보니까 여기 첫 번째로 노출되니까 여기 한번 찾아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분위기고 이 테이블도 다 막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그럼 저는 사실 그 식당을 원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키워드도 검색을 했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비용은 발생했지만 제 니즈랑은 관련이 없는 식당이기 때문에 방문을 안 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든 아니면 커머스를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으시던 결과적으로는 우리 브랜드에 관심이 있을 만한 우리 업체에 타깃이 될 만한 사람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 사람들일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키워드를 발굴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 너무 제가 DB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씨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사실 가장 전 대표적인 예라고도 활용하는데 리뷰를 좀 활용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 정말 팁이에요. 정말 중요한 팁인데 이거는 광고주분들이 대부분 리뷰를 모니터링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리뷰를 보고 여기서 키워드를 내가 추출해서 검색 광고를 할 때 활용한다? 2단계까지는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저희 리뷰여도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경쟁사 리뷰여도 맞아요. 저는 그걸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신규 기업인 분들은 특히나 리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신규 리뷰인데 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리뷰가 많은 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점은 좀 경쟁사보다 장점이 되고 우리도 원하는 게 확실히 가지고 있다 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세탁기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 이러한 사실 대형 용량의 세탁기, 건조기 세트 이러한 확대해서 네. 보여드려 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의 대형 용량의 세탁기, 건조기 세트라든가
아니면은 무상수거, 그렇죠. 앱에 없는 세탁기 배송 이런 것도 가능하고 폐가전 수거 이러한 내용도 다 어떻게 보면은 소재에 녹여도 괜찮은 거고 맞아요. 이거를 키워드에 녹여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꼭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그래서 저 스크롤 내려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세탁기를 구매할 때 키로수라든가 아니면 키로수의 단위, 세탁기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몇 인을 사용해야 될지 애매하다. 맞아요. 이런 내용도 4인 가족 사실 이 두 개를 묶어도 괜찮은 거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사실 앵글 써서 건조기와 함께도 사용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리뷰에는 소비자가 직접 원하고 이 구매를 해서 느낀 점이 어떻게 보면 소구 포인트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내용을 키워드로도 발굴하고 소재에도 담아서 니즈를 일치시키고 전환까지 유도를 시켜보는 거는 저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맞아요. 사실 리뷰는 어쨌든 그 소비자가 이 제품을 이용하고 만족한 포인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비자들이 대부분 어떤 거에 많이 만족하는지 지금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세탁기 했을 때 당연히 뭐 키로수, 몇 인, 용량 이런 거 위주로 보통 많이 뽑으시는데 지금도 보면 이런 가구 같은 거나 전자제품을 살 때 기존 거를 무상 수거해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왜냐면 맞습니다. 수거할 때 비용이 들거나 처리할 때 굉장히 번거롭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도 보통 저희가 활용해서 광고를 하면 대부분의 메인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 업체는 많이 놓치고 있지만 우리는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리뷰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제가 가지고 왔고 다음으로는 이제 커뮤니티 활용입니다. 사실 이것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블라인드나 맘카페 같은 이러한 커뮤니티 안에서는 사람들이 고민, 질문, 후기 같은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탁기 이런 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하면은 거기에 답변이 오는 이러한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라는 이런 실제 고객 언어에서 올 수 있는 맞아요. 키워드로도 전환이 엄청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되게 사실 맘카페나 이런 블라인드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지만 제가 일부러 2개만 갖고 왔는데 거기 안에서 자기의 제품에 대한 키워드, 메인 키워드를 작성해도 엄청나게 고민인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것도 하나하나 보고 만약에 경쟁사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키워드였으면 거기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적은 금액으로도 최상단에 노출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가장 좀 유익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네. 사실 여기까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을 일부만 저희가 좀 알려드렸고 사실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이제 김하나 팀장님 밑에서 같이 배우다 보니까 더 다양하고 사실 이렇게까지 발굴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잘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대부분 꼭 저희가 DB나 이런 세탁기, 대형 가전 이런 거 같지만 자기 업종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 업종에서나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파워링크라든가 키워드 광고, 검색 광고 이런 거 좀 문의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쪽에 위에 있는 이런 마케터 번호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발굴을 하는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는 뭐 플랫폼이나 이런 팁들을 좀 드렸는데 지금 여기까지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좀 고민일 것 같아요. 검색 광고를 하는데 네이버에서도 조회해봐야 되고 구글에서도 조회해봐야 되고 인스타에서도 조회해봐야 되고 유튜브에서도 조회해보라고 하고 네이버 키워드 도구 조회해보고 뭐 후기 봐야 되고 맘카페 봐야 그쵸. 되고 커뮤니티 봐야 되고 아니 키워드 하나 발굴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 정도의 시간과 리소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럴 때 저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맞습니다. 그게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브랜드사에서 업체사에서 직접 이것들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조금 더 빠르고 쉽고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도 경쟁 업체들이 사용하는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는 솔루션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들이 공감이 되고 우리도 저런 키워드 활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이걸 도저히 직접 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검색 광고, 특히 네이버 검색 광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체분들이 사업자를 내시면 가장 처음 광고를 세팅하고 라이브를 시키는 게 네이버 검색 광고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무 사업이 어려워서 우리가 폐업 직전까지 갔다 마지막까지 운영되던 매체는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매체인데 사실 여러 가지 세팅법, 여러 가지 운영법이 있지만 정말 제대로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거든요. 구글이나 메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있는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스pen딩 볼륨이 있고 어느 정도 이 광고를 잘 운영하실 수 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비용이 사실은 크게 마케팅에 투자할 수 없는 소상공인부터 대형 브랜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광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예산이 적은 브랜드들은 정말 특별한 전략이 있지 않은 이상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효율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가장 많은 업체가 경쟁하는 플랫폼이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광고를 하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매체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는 마케팅 예산이 좀 많은 편이 아니다. 우리는 조금 더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와 같은 이런 네이버 검색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랑 같이 협업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 저희가 라이브 할 때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이제 소재를 좀 잘 발굴하는 거. 전환이 높은 소재를 도대체 어떻게 기획하고 진행하냐. 이 주제로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